안녕하십니까. 도구 오해원입니다. 오늘은 편관격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관격을 학습하려면 편관격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편관의 구분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편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공부를 한 다음 사주를 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관격 구분 방법 1. 편관격은 1번 근황해야 됩니다. 근황을 해라. 근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고단한 긴 세월을 이겨나가며 조직에 필요한 또 사회 환경에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추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근약하면 피로감과 과중과로에 시달리니 그것이 모두 중압감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될 수 있다. 또는 남이 시키는 일에는 짜증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살인상생하고 식신을 제하면, 이게 이제 상생하면, 식신을 제하면, 제화라고 하죠. 제하면 지가 오르게 된다. 살인상생은 하는데 식신이 사주에 없으면 지위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사주에 재생살이 음양에 맞으면 조직의 생리를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조직의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살인상생이 천간에 있으면 식신이 제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식신제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편인이 천간에 오면 식신을 제하기 때문에 제살은 잘 안 될 수 있다. 일곱 번째, 편관격의 유용지신. 그러니까 편관격이 근과 재성이 있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은 재주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고, 재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편관격이 근이 있는지 재생살은 되는지를 확인을 꼭 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다. 편관격은 식신이 있으면 식신제살로 가려고 합니다. 식신이 사주에 없으면 이도라 하여 살인상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살인상생은 부적인 요소라고 보면 되고, 아홉 번째는 편관격이 근약하면, 그래서 살에 대한 이 업무를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여가 활동,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사는 집 주위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미용실부터 반영구, 타투, 이렇게 화장품, 이런 것들 식으로 먹고 마시는 거 격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벌이 활동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열 번째는 그 외에 많은 구분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방법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자기 사주를 판단하거나 손님을 대할 수 어느 정도는 있겠다. 그리고 나서 편인이 왕하면 살이 적으면 편관이 정인을 만나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편재를 안 만나고 정재를 만나면 등등등 구분 방법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삶의 형태도 다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편관격의 실천 풀이를 하기 전에 앞에서 보여주었던 것들을 이론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격국을 잡기, 정도인지 이도로 가는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주가 대개 이제 축월에 무 개수 드러났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옛날에는 정인격인지 정제격, 편제격 많이 헷갈렸죠. 그러나 이제 진술, 충미, 월은 삼합이 되면은 일단 격으로 치용한다. 그래서
사유축이라는 삼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관격으로 격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편관격인데 식신이 사주에 정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없기 때문에 정도는 갈 수 없다. 이게 식신제살은 사주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편인이 천간에 뜨면 식신제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생살 살인상생으로 이도를 하였다. 그래서 부로 갔다. 부로 갔다. 부로 가는데 여기서 다시 상신형인지 구신형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이것은 격국에는 부기가 있습니다. 귀로 갔는지 부로 갔는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상신과 격을 구하는 격의 구신을 알아야 합니다. 구신이라고 하니까 명리 얼마 안 하고 5년 10년 얼마 초보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용신의신에 거기서 말하는 구신인 줄 아는데 그런 구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격을 구하는 구신, 구할 구자. 그래서 격을 구한다. 그래서 상신은 편관격에 상신은 재성이 됩니다. 그리고 구신은 정인, 편인에서 편인이 됩니다. 이도한 상신은 재성, 격을 구하는 구신은 편인이 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상신형인지 구신형인지 여기서 구분을 하고 운명을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여기서 재성운이 왔으니까 돈 번다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안 되고 재극인 여기 재극인 한다고 막 통변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일단 재화를 어느 쪽으로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편관격이 재생살에서 비견을 제하면 상신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상신형이냐 살인상생에서 식신을 제한 구신형이냐 이 사주는 식신이었기 때문에 구신형은 아니고 상신형이라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지위는 올릴 수 없고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타고날 때 이미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물상론 넣으면 여기 입 사유축, 유축, 입 해가지고 이런 거 커피 전문점 이런 데 많이 가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입에서 이렇게 유축, 입 사유축을 먹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꼭 사유축 있는 사람들 먹는 데 가서 거의 일 많이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신형으로 이미 이제 사주가 판가름이 났기 때문에 귀로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 버는 사회생활 쪽에 이제 일반 돈 버는데 돈 잘 버는데 이런 데로 가는 것이 유리하다. 가격 결정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 잘 버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월급이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또는 재물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편관격은 재생살하고 비견이 있어야 합니다. 사주에 비견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돈복은 크게 타고난 사주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도 구신이라는 것은 직업적으로 지위가 아니라 직업이 안정적으로 직업 정착도가 잘 구성되어 있다고 읽으시면 됩니다. 상신과 상신에 대한 기신은 부로 보는 것이고 구신에 대한 기신과는 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국에는 부기가 있습니다. 이제 사주를 간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3쿠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3쿠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정유년이 오면 격이사를 합니다. 나는 직업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고 정하게 되는 노는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빨리 돌아가야 사주를 간명할 수 있습니다. 정화가 오면 격을 극하기 때문에 구신이 가서 탁 치면 격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게 사주를 한감할 때는 머리에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안 돌아가면
올해 뭐 재성운이 와서 어쩌고 뭐 헛소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국에 맞춰서 사주의 운은 뭘로 본다? 육신과 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니까 이게 잘 생극지화가 잘 돌아가야 됩니다. 오행으로 적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오행으로 적성 분석을 하고 육신과 격으로 진로를 봤습니다. 아, 이게 이 사주는 상식형으로 갔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판단할 이론이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오행으로 일단 적성을 분석하면 축월은 개갑이어야 됩니다. 자기 개발, 자기 학습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사주는 개갑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자기 개발, 자기 학습에 대한 과정을 겪지 않고 있다. 즉 자기 개발 잘 안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천간에 을목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 대인 관계 소통을 하여 무엇인가 능력을 펼치려면 병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주에 또 병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없기 때문에 또 과정을 겪지 않는다. 개갑으로 과정 겪지 않고 을병으로도 과정을 겪지 않는다. 보통 개갑 하나의 과정만 거쳐도 보통 300일 일을 할 수 있는데 을병이라는 과정 하나만 거쳐도 300일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과정을 겪지 않기 때문에 150일 정도 일하는 알바 팔자로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사장이 되어야 한다. 을목이 병화라는 회용에서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간이 양간에 근을 했기 때문에 이근, 다른 것에 근을 했다. 그래서 영업이나 실적 매출 그런 것들이 반드시 끼게 된다. 사주는 병양론을 보면 정신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을목, 습이 있는데 을목이 한습하다. 한습한 계절에 병화가 있지 않아서 난습한 과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습하다. 그래서 습의 행동은 괜찮은데 마인드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일은 잘 하는 사람인데 요령 있게 일을 잘 하지만 계획 없이 무계획으로 인생을 허비할 공산이 매우 크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병양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석을 한 다음 그 사람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 축월 모토가 해가 없어서, 그렇죠? 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화를 가리죠. 병화를 가린다. 병화를 가리기 때문에 을목이 꽃을 피지 않는 사람들이 한습하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너희 주위에는 왜 이렇게 웃지 않는 사람들이 즐비하냐? 너의 마인드는 웃어라. 그래서 웃지를 않는다. 그리고 을목이 병화를 보면 무토가 병화를 막이니까 해가 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커튼을 걷고 사람들과 소통을 하여서 항상 웃어라. 우중충하면 너 장사 안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항상 나중에는 사장을 해야 한다. 상신형으로 비견을 제했기 때문에 오행으로는 알바팔자가 일을 적게 하면서 사장을 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사주로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래서 제복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제복은 있는 사주로 봅니다. 그리고 음간이 양간에 근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식신이 있다 하여도 제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부로 가는 팔자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를 볼 때 여러 가지 이론에 부합돼 가지고 사주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신약하니까 수목이 수가 용신, 이게 의신이고 이런 것은 사주 보는 게 아닙니다. 사주 보는 것은 육신과 격국으로 본다. 그리고 병양으로 정신과 행동을 분석하고 한난조섭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을목이 해가 안 들면 한습이 습하다. 을울이 엉켜 있다. 그래서 이게 을울이 쌍을이라고 합니다. 이게 물상에서는 뭐 이게 습이 엉켜 붙으면 대인 관계가 엉킬 수 있다. 그래서 살목격으로도 보는데 일단 이 사주는 한습하다. 그러니까 이제 일 잘하는데 계획성 있게
컨트롤 해주는 그런 상담적으로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편관격에 대한 실전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정도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무한 확장을 하는 것은 이제 공부를 더 할수록 확장력이 배가 될 수 있고 정확하게 사주를 분석할 수 있다. 무엇에 맞춰서? 이론에 맞춰서 하나하나 분석하여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편관격에 대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